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가 일인가 토요일 같습니다.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맞죠? 토요일. 그저께 수업이 끝났고 8월이 왔습니다. 갑신달이 서서히 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문제로 골아픈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남들은 휴가철이라고 휴가를 가는데 저도 또 대전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풍수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만나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참 그거는 제가 존경하는데 연세도 있고 하셔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건강도 좀 그렇다고 하시고 대전을 또 가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철 타고 가는 일이 전철 기차 타고 가는 이거 아침 일찍 가야 되고 교통편이 갔다 올 때는 또 표가 없어요. 또 미리 예약을 하거나 또 이게 또 복잡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가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중입니다. 날짜 잡아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갑오생입니다. 갑오생일 거예요. 갑오생은 구성수 1입니다. 내년이 위험하죠. 같이 보면 또 구성수대 사느냐라고 따지면 그 답을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상에 이제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죠. 나이는 갑오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꽤 되시죠.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은 개묘일입니다. 개묘일 구성수 6입니다. 국가, 대통령, 부모, 웃어른, 본명성 6 이런 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개묘일이고 식상일입니다. 거래가 되는 거지. 물상적으로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한참 고민했어요. 개묘라고 하면 개유가 뒤맞은 닭입니다. 개유가 원래 개요일주들이 비맞은 닭이기 때문에 아니 개요일주라고 하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드시면 왜 비맞은 닭이거든요. 골아 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묘도 비 내리는 꽃밭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비 내리는 꽃밭 또 묘월이니까 봄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는 비 맞은 토끼는 물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묘 이렇게 했을 때 그 개수를 좋게 해석하느냐라고 따지면 그게 썩 좋다고 해석하기가 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임계가 삼묘가 될 거예요. 삼묘가 천월기인이기 때문에 잘 쓰면 좋죠. 그러니까 돈하고 식상을 이제 천월기인을 쓰니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묘생면 본명성 2입니다. 사람은 착하죠. 본명성 1이니까. 사주가 만약에 좀 사주가 수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른밭이라고 그러나 꽃밭에 내리는 비니까 물기가 많았을 땐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꽃밭에 내린 비인데 그러면 그 부정적이네. 만약에 인미준 사오미인데 개묘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개묘니까 꽃밭에 내리는 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수 6이니까 오늘은 누구한테 상담을 의뢰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전문가 이런 거죠.
육에게 상담을 의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누가 주인이냐면 육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했거나 관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하거나 본명성 육에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육은 뭐냐면 기가 강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유명한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계묘. 최근에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미국하고 뭐 계약을 한다는 등 만드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시끄러운 세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계묘, 울사년 자체는 구성수 2입니다. 울사년에서 울사조약인가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요. 1905년인가 6년인가 이때 5년일 겁니다. 이때 울사보호조약일 때인데 이 조약도 좋은 조약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지만 그때가 1905년 정도 될 거예요. 울사보호 조약이냐 뭐 이때 조약이 있잖아요. 이때 1905년이면 구성수가 5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유정한 게 아닙니다. 골아픈 계약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어긋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올해는 구성수 2입니다. 그럼 2는 뭡니까? 2도 전쟁입니다. 폭동이고 전쟁입니다. 누구의 문제냐라고 누가 힘드냐라고 얘기를 하면 구성수 2가 속된 말로 피바가지 쓰는 겁니다. 구성수 2가 힘든 겁니다. 구성수 2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성수 2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이다, 서민이다, 여자다, 시골이다, 중소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도 큰 기업은 아니다. 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또 크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대기업에 속하냐? 해석상의 논리는 대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대기업도 많이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올해도 이 계약이 좋냐 나쁘냐는 개념, 우리가 따진다는 것보다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왜냐면 제가 어떤 편을 자꾸 두면 뭐 최근에는 들어하지만 돈이 나쁘네 네 편 내 편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주장을 하고 이미 정해졌다.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세상도 어찌 보면 잘 살펴보면 정해진 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지나보니 그렇더라 이제. 그게 좀 아쉽죠. 지혜가 더 많고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서 예견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럴 거니까 대비를 해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저 역시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다만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뭐 미국과 했든 소련과 했든 북한과 했든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좋았냐라고 누구한테 피해냐라고 따지면 여자입니다. 국민입니다. 서민입니다. 시골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논리를 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 가정, 돈 없는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는 노동자가 됩니다. 이가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구성학이라는 것을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세상이 편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씩 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이달이 중궁에 5가 오니까 시끄러운 또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제는 목요일은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모여서 이제 모였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야기하던 와중에 뭐 이렇게 졸리고 자꾸 온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이목이 왜 그러나 뭐 이제 이게 같이 얘기하면서 왜 그럴까요 이랬는데 이씨 왜 이런가 이랬는데 벌레가 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수업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고민을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하고 제 사주가 그런 거지 발색이라 그러나 아주 엉망이라 그러나 그런지 아주 좋은 사주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저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기운이 상당히 특이한 분이고 강하신 분들입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고 이제 좀 거기 이제 출석을 못 하시는 분이 한 4-5분 되는데 그분들이 다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이분들이 다 기운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보면 다 사연을 들어보면 다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기운이 좀 강한 편은 아니에요. 저도 불이 좀 강하긴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제 기운이 딸리는 날이나 그런 날은 제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식상이 뭐가 되라 우리가 이제 그때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내 일간 대비해서 그날 대비해서 내 일간의 식상이 좋은 달은 그래도 내가 특히나 이제 상간이 힘 있는 달은 상당히 괜찮은데 상간이 뭐 희마리가 없거나 뭐 이런 날은 상당히 아주 피골이 상접이라 그러나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지죠. 그런 날은 제가 저녁에는 잠을 못 자는데 아주 잘 잡니다. 피곤하니까. 그래도 그 목요일은 저한테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기운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손님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수 갑신달이 구성수 오니까 갑신달은 무엇인가 문제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달임에도 불구하고 윤달이잖아요. 상당히 구성수 5가 왔으니까 문제인 달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다른 중요한 것보다 참 좋아요하고 알람, 구독 이번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도 많이 해주셨나? 근데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윤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윤달에 이것저것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이제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제가 이제 수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라.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가 보면 한없다. 그건 이제 각자의 생각이다. 굳이 지키고 싶으면 지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윤달의 의미는 좀 옛날부터 좀 문제가 많기는 한데 또 이달이 또 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수 5가 왔다고 하는 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에 수업한 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로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구당자 승명 선생이 올려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각 기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 했는데, 어쨌든 구성수 5가 다시 온다는 그 정의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통변의 논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다른 구성학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들이 어떻게 통변하나라고 뭐 뒤져봤지만 없어요. 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성수 정의반이 오면 그냥 정의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반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딱히 뭐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성수 5가 왔다. 왕이 왕을 왔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9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9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9개월 만에 다시 왔으니 주변의 인물들이 좋겠냐 이거죠. 왕이 대통령 자리에 쫓겨나서 다시 왔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미울까요?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다 원망의 대상이고, 죄다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니까 더 강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구성수 5 정의반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폭력이다, 폭동이다,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 강해졌다. 이게 극심하면 조상이 화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구성수 5 중궁의 의미는 뭐 질퍽한 땅, 부패한 땅, 뭐 냄새나는 땅, 힘든 장소, 아니면 최악의 조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그 자리에 왔으니 내가 좋겠냐, 불편한 자리인데 불편한 자리에 왔으니 더 불편해지는 거고 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결정사가 있다면 쉽게 결정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화라 그러나? 불화, 문제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수 5 중에 뭐 선로를 떠나서라도 띠로 따지면 인신사의 띠가 되는데, 인신사의 띠들 같은 경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양자택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할 수 있다. 판단의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시행하거나 이래야 할 경우의 수는 쉽지 않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다음에 해라. 이달에는 하지 마라. 뭐 사업을 해보고 싶다. 잘 되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가 세상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를 따져보자. 그러면 일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사주에 용신이 왔으니까, 시신이 왔으니까 사업을 해라. 엄청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운서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조금 또 얘기하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계절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를 따지면 조건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달에는 어느 누가 와도 사주를 본다고 하면 우선 말씀해 드리고 싶은 첫 마디가 뭐냐면 신중해라. 왜 세상이 어려운데 용신이 온들 기신이 온들 희신이 온들 좋게 풀리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달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해야 되고, 대표적인 띠 중에는 인신사의 띠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좋고, 이달엔 선택하거나 일을 집행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상 문제나 가족 문제나 아니면 상속 문제나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결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혼을 할까 말까, 이런 문제의 기로에 있다고 하면 미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윤달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잠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뭐 파묘, 조상의 묘를 이렇게 미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파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해서 새로 묶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후대를 생각해서는 사실은 파묘에서 이렇게 화장하시는 게 좋긴 한데, 특히 이제 이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파묘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깨진 달이기 때문에 구성이라는 연반에서도 문제가 있고 월반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이때는 뭐 파묘를 하신다고 하면 사주를 잘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풍수를 잘 아시는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묘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안에서 시시비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형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갈등 속에서 무리하게 파묘를 진행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저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팔이 동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인신사의 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달에 뭐냐면, 이렇게 갈등이 오면 이사하거나 이동 문제로 누군가 조언을 얻으려고 할 수 있고, 이때는 조언을 얻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잘못 가면 인신사의 띠들은 가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 결론은 뭐죠? 잘못 이사를 왔다, 방향이 안 맞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신사의 띠라고 하면, 인신사의 띠 달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랑이 띠는 인신 호랑이 띠 입장 속에서는 역마가 들어온 형태가 되는 거고, 잔나비 띠 같은 경우에 지살띠가 왔죠. 그 다음에 뱀띠는 망신인가요? 사입축에 뱀띠는 신이 왔으니까 망신이 온 거고, 돼지띠는 겁살이 되나요? 돼지띠는 겁살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신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편에서 신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면서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